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고요.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합니다. 근데 내용을 디테일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디테일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그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인데 이건 외국인에 대한 규제죠. 그래서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고 포인트는 외국인의 정의 꼭 물어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외국인의 정의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고 의무와 허가 의무를 철저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 정도 감을 잡고요. 대표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보고 이론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그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부동산 등이란 말은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든 건물을 취득하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하든 입주권을 취득하든 부동산 등이란 말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득을 하는데 이때 신고 의무는 이 부동산 등에 대한 외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소유권. 그럼 외국인이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허가 의무는 언제 발생되냐면 허가 대상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군데 토지가 있는데 이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역시 뭐를 취득할 때?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러면 외국인이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역시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감 잡고 있어야 되고 이때 외국인의 정의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꼭 물어보는데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입니다. 당연히 외국인인데 외국에는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죠. 시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에요? 영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에요? 어감상으로는 영주권처럼 보이죠?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취득해야지 외국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승준이가 시민권을 취득한 거예요. 시민권을. 영주권자는 제외 국민이에요.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에요. 외국 법인이죠. 당연히 외국인으로 적용되고 단체도 포함된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외국 단체. 그래서 외국 정부 들어가고요. 국제기구, 그 산하기구, WHO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체까지 다 외국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주의하는데 내국법인일지라도 그 사원, 구성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외국인 취급받습니다. 또 내국법인일지라도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가 그 법인의 자본금이나 의결권, 이건 주식수를 이해합니다. 주식수를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 취급합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지금 2분의 1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2분의 1. 이거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닙니다. 2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국법인인데 이 법인의 임원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5명만 외국인이면 외국인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게 뭐냐면 2분의 1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의 주식을 외국인이 50% 갖고 있는 거예요. 50%. 그럼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신고해야 되죠. 외국인 취급당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50%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럼 이때는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 허가 의무가 발생된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게 외국인의 정의였고요. 그러면 이제 내려갑니다. 그 상호주의가 이 법은 적용돼요. 상호주의는 솔직히 잘 안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의 국민을 제한할 수 있죠. 이게 상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를 관장하는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의 개인, 국가, 국민들을 제한할 수 있죠. 일본법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 일본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면 우리도 일본 사람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상호주의고 외교 관행상 당연히 상호주의는 많이 인정되고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제한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힘센 놈한테는 봐주고 약한 놈한테 주고 하려고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 제한할 수 있다 밑줄 쫙쫙 그어놓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체결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예입니다. 그래서 상호주의가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 이제 본격으로 가서 신고 의무예요. 신고의 관할은 물론 신고관청입니다.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에 되고 있고 신고 의무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취득계약이라는 얘기인데 그 계약의 종류가 소유권 취득계약 종류가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증여가 있죠. 이게 있는데 매매는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는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환경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매매의 경우는 외국인이 취득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해줘야 돼요? 30일이죠.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를 제외한 교환, 증여였다. 그럼 이게 소유권 취득 계약인데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해줘야 된다? 60일 내에 해줘야 되고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과태료까지 같이 기각합니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이거는 그러면요. 외국인이 매매를 하고서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습니다. 외국인이 30일 내에 매매를 해놓고 과태료 얼마예요? 500만 원 과태료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니까. 맞죠? 근데 교환 계약을 해놓고 60일 내에 신고 안 했다. 과태료가 얼마? 3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증여가 떴지 않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치고요. 계약 체결을 체크해야 되고요. 60일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뜨면 300을 딱 체크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바로 답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아닌 원인이에요. 외국인이. 그럼 계약이 아닌 원인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사유들. 그럼 대표적으로 상판경환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상판경환. 상속 판결 경매 환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은 여러분들은 상속과 같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포괄적 승계가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법인의 합병으로 시작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신설된 게 외국인이 건물을 신축, 중축, 재축, 개축을 했어요. 건물을 취득하는 거예요. 신축으로 하거든 증축을 하든 해갖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때는 취득한 날이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신고 들어야 되고 6개월짜리 위반은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예요. 같이 기억합니다. 60일짜리 위반은 짧으니까 중요하다. 과태료가 더 세죠. 300만 원이 과태료인데 6개월짜리 위반은 기니까 덜 중요하다. 과태료가 싸죠 더. 100만 원 과태료예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요. 여기서 취득한 날이죠 이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요. 이렇게 되는데 상속은 언제 취득해요? 상속 개시일. 판결은요? 판결 확정일. 맞죠? 그때로부터 취득하고 경매는요? 대금 완납일. 맞죠? 대금 완납일부터. 그러면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가 읽으면서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 외국인이 경매로 국내 건물을 취득한 때에는 이때는 매각 결정기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OX. X죠. 읽으면서 체크해야 돼요.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고 취득일이에요. 또는 대금 완납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걸 또 거꾸로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해요. 외국인이 증여계약에 의하여 국내 토지를 취득한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된다. OX. X죠. 취득일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접스럽게 문제를 내니까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바로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코자 한다면 계속 보유 신고 들어와야 돼요. 이때는 국적이 바뀐 날이죠.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짜리 신고해 줘야 되고 6개월짜리 위반은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죠. 그러면 외국인의 신고 의무는 숫자 몇과 친하다? 숫자 6과 친하다. 맞죠? 60일짜리는 오직 계약원인 뿐이죠. 나머지 몇 개월? 6개월이에요. 감 잡았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의무인데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일정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이때 네 군데 지역이에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섬지역이 묶일 수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세요. 국방상 유축지로서 섬, 백령도, 연평도, 독도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허가지역이에요.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랬잖아요. 이걸 군사지역으로 그냥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이에요. 문화재보호구역.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존지역이에요. 그래서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우리 여의도 밤섬 있죠. 이게 생태경관보존지역이고, 인천에 소래습지 있죠. 생태경관보존지역이고, 전국적으로는 창녕 우포늪지 있죠. 이게 생태경관보존지역이에요. 이쪽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게 지리산자락이라든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지역.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바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취득할 때 미리 허가받아야 돼요. 이건 그래서 두 음자 따서 암기합니다. 이거는 군문생야로 암기하세요. 이게 뭐냐면 군사문화는 야생이다로 기억하세요.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그럼 군이 뭐예요? 군사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감 잡았어요?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게 허가대상 지역이에요. 이게. 그러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지예요. 이거 허가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전통사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지. 외국인의 허가대상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통사찰은 훨씬 규제를 심하게 해요. 그건 장관 허가사항이에요, 원래.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내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 그럼 그 정도 주의하시고 31회 때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냈죠, 문제를.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죠. 허가대상 지역 아니죠. 그러니까 군사문화는 야생이다로 암기하세요. 이렇게. 요 지역만 이제 허가받는 거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외국인 취득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 내에 만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을 만약에 외국인이 취득한다. 그러면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외국인은 이거 허가대상 지역이죠, 지금. 그럼 이거 둘 다 받아야 되냐 이 문제죠. 결론은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상대방을 면제합니다. 관할 똑같고요. 처리기한도 똑같아요. 15일로. 토지거래과제하고 외국인 취득허가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외국인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외국인 취득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또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외국인이 이거에 따른 허가를 받았잖아요. 외국인 취득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관할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효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둘 중에 하나만 받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외국인 취득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또 외국인이 취득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버려요. 일단. 자, 이렇게 되고요. 처리기한은 토지거래가처럼 며칠? 15일이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허가의 기속성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물어보는데 이건 대상지역, 허가대상지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려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돼 있죠. 이걸 허가의 기속성 규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 규정을 왜 뒀냐 하면요. 우리가 OECD에 가입한 국가죠. 근데 왜 OECD에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보여주려고 이 규정 두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너네 차별하는 거 아니다, 이거.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려면 허가를 해주게 돼 있다, 이거. 그래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성 규정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이거 위반 시의 제재를 기억하는데
이거 허가를 안 받고 계약하면 계약 무효죠. 알고 있고. 형사처벌 2년 이하적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인데 2대 2예요. 이거는 2-2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고요. 그래서 지금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이제 그럼 절차만 남았는데 절차는 잘 안 묻습니다. 이거는 잘 안 묻는데 이해만 해두세요. 주의할 점이 좀 있는데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들어갈 때요. 외국인은요. 취득 원인서를 꼭 내야 돼요. 취득 원인서를 내야 된다고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신고서만 냈죠. 원칙적으로 계약사본 첨부 안 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내야 돼요. 외국인 취득 신고는 내야 됩니다. 외국인이 증여를 받았다.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잖아요. 증여계약서 첨부해야 돼요. 판결로 취득했잖아요. 판결서 첨부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사전 허가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계약서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합의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은 취득 서류를 모두 첨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할 때는 뭐 첨부해야 된다고요? 합의서 첨부해야 돼요. 하지만 서류를 첨부하지만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없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문서로 하는 게 가능해요. 써 있을 텐데 이거. 이거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문서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첨부 서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자서면으로 하면. 전자문서로 하면. 인터넷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거. 첨부 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캐닝 해가지고 PDF 파일로 첨부하거나, 맞죠? PDF 파일로 첨부하거나, 아니면 이걸 첨부를 못한다. PDF 파일로. 그러면 이게 14일입니다. 14일 내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 전송하면 돼요. 며칠 내에 하라고요? 14일 내. 그래서 이거 팩스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첨부서면은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없다면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첨부서면을 내지만 전자문서로 된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나 허가 신청 제출은 이거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위임장 내야 되거든요. 위임장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이건 자필 서명 위임장이 아니에요.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외국인의 경우는 위임을 할 때 도장을 찍는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도장을 찍는 나라들. 중국도 도장 쓰죠. 그죠? 그러니까 서명하지 않고 도장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위임장에다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임하는 외국인의 여권 사본이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행이 가능하고요. 그럼 신고 확인증은 지첩시 교부하게 되어 있고요. 허가증은 15일로 주면 되죠. 처리기한이 15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알고 있죠.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든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증 받든 이때는 이 신고관청은요. 분기 종료한 날이죠. 몇 달 내에? 한 달 내에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면 시도의사는 다시 쫙 모아서 한 달 내에 누구한테?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분기 종료부터 1월 내에 국토부장으로 직접 제출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외국인의 취득신고 허가제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매번 출제를 하고 있고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연습합니다. 대표 기출문제.